카이리 어빙을 피닉스로 보내서 에릭 블레드소와 네 번째 드래프트 픽을 따오고 이 네 번째 드래프트 픽과 폴 조지를 트레이드한다. 르브론 제임스, 폴 조지, 에릭 블레드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팀을 구축해서 골스랑 맞서 싸운다. 이게 작년 클리블랜드의 가장 이상적인 트레이드 시나리오였습니다. 만약 이 트레이드가 안 된다 하더라도 클리블랜드와 인디애나가 카이리와 폴 조지의 1대1 트레이드를 통해서 클리블랜드는 폴 조지 한 명이라도 얻어올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블은 대신에 카이리 어빙을 트레이드해서 부상당한 아이제아 토마스와 지금 시즌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미래의 드래프트 픽을 얻어왔습니다. 캐벌리어스 선수들과 친한 ESPN의 기자들에 따르면 현재 르브론이 매우 불만이 많으며 화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카이리 트레이드로 얻을 수 있었던 선수들 중에 가장 최악의 옵션인 부상당한 아이제아와 지금 자신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미래의 드래프트 픽을 얻어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클블 사이에서는 르브론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각자 불만이 폭발하면서 최근에는 케빈 러브에게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퍼붓는 클리블랜드 선수들의 플레이어 미팅이 있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농구에는 공격은 게임을 이겨주지만 챔피언십을 따내는 것은 수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티브 내쉬의 피닉스 선스, 하든의 휴스턴 로켓 같은 팀들처럼 공격은 출중하지만 수비가 훌륭하지 않은 팀들이 레귤러 시즌에서는 성공을 하지만 챔피언십을 따지 못한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하는 말인데요. 이번 시즌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골든 스테이트와의 챔피언십 재대결을 준비하는 클리블랜드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이번 시즌 클리블랜드의 수비 능력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과장이 아니라 NBA 30개 팀 중에 현재 클리블랜드의 수비 레이팅은 29등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수비 레이팅 혹은 디펜시브 레이팅이라고 불리는 이 수치는 리바운드나 게임당 득점처럼 농구 선수나 아니면 팀에 대한 통계 수치 중 하나인데요. 흔히 어드밴스드 스태티스틱 혹은 고급 통계 자료라고 불리는 농구 통계 중 하나입니다. 이 디펜시브 레이팅이라는 이 통계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팀이 쉽게 득점한다는 뜻인데 모든 통계가 그렇듯이 숫자 하나만으로 팀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선 조심해야 하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수비 능력치 같은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런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로 게임을 봤을 때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했을 때도 캐벌리어스의 수비는 아무도 노력을 하지 않고 개개인의 수비 능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이 직접 보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시즌 초반에는 19게임 중에 18개를 이겼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곧 있으면 아이제아 토마스라는 올스타를 추가하면서 오히려 더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아이제아가 돌아온 이후로 게임 15개 중 11개를 지면서 팀 내부적으로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제아는 골반 부상으로 아직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아이제아는 공격 위주의 선수이고 작은 키 때문에도 수비는 잘 못하는 선수입니다. 보스턴에 있을 때도 수비할 때는 에버리 브레이들리가 상대의 포인트 가드를 수비하고 아이제아는 공격을 잘 못하는 상대 선수를 마크하면서 수비에서 아이제아를 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제아가 클리블랜드로 돌아오기 전에도 농구의 가장 기본적인 플레이라고 하는 픽앤롤에서 러브가 수비하는 경우에는 클리블랜드의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러브라는 수비의 블랙홀이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블랙홀인 아이제아까지 들어가고 나니까 수비는 최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이라이트에서 보시다시피 클리블랜드의 수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수 개개인의 기량도 있지만 아무도 열심히 뛰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비의 기본은 노력과 허슬인데 이런 점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캐벌리어스는 우승을 했을 때에도 수비 레이팅은 리그에서 20등으로 사실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20등인 수비가 플레이오프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훨씬 좋아졌었죠. 하지만 리그 20등 수비와
거의 꼴찌에 가까운 29등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에도 29위의 수비를 가지고 골스에게 상대가 될 수 있을지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인지하는 듯이 현재 클리블랜드 선수들 사이에서는 서로 간의 불화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토요일 게임 때 케빈 러브가 아파서 게임을 일찍 떠나고 그 다음날 일요일에 연습에 참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선수들은 많은 비난을 했다고 하며, 그 외에도 데릭 로즈가 2주 동안 맘대로 개인 사정으로 쉬다 온 것, 또 르브론이 공을 오랫동안 너무 잡고 있고 어시스트가 보일 때에만 패스를 하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클리블랜드에서 돈을 많이 받는 선수들이 잘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각자 선수들이 불만이 엄청 많은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점들은 이기고 있는 팀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 눈 감아줄 수 있는 사소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팀 분위기가 안 좋고 경기에서 계속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들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골든 스테이트가 매년 우승하는 것 자체가 싫진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쉽게 결승에서 이기게 된다면 조금 허무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캐벌리어스가 슬럼프에 빠졌다고 해도 이스트에서 과연 랩터스, 보스턴 셀틱스, 워싱턴 같은 팀들이 클리블랜드를 누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토론토 랩터스는 항상 플레이오프에서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보스턴도 헤이워드 없이는 클리블랜드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워싱턴도 자체적으로 현재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고요. 결국 클리블랜드는 별 문제 없이 결승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도달했을 때 골스의 상대가 될지는 많은 의문점이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29등의 수비를 가지고 결승에 진출했던 팀은 역사상 단 한 팀도 없었습니다. 르브론은 역사상의 수치를 다 뒤집을 수 있는 역대급 선수입니다. 르브론이라는 역대급 선수가 이런 팀을 데리고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플레이오프의 소소한 재미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NBA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